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남부 내륙 고속철도 기본 설계 용역비가 확보돼 오는 2022년 상반기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달 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9살 초등학생이 깔렸는데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홍이를 돕기 위한 십시일반의 정성이 전국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성군에서 주민이 직접 읍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감사를 통해 각종 특혜성 행정 처리가 드러난 창원 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개발 이익금 문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남부 내륙 고속철도 기본 설계 용역비가 확보됐습니다. 오는 2022년 상반기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남부 내륙철도 기본 설계 용역비 15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지난 1월 이 사업에 들어가는 4조 7천억 원 전부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확정한 이후 지난달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착수에 이어 이번에 기본 설계 용역비까지 확보하면서 2022년 상반기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2021년 말 착수할 실시 설계는 2022년 말 마무리되는데 정부는 이보다 앞서 착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부 관계부처의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입니다.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며 특히 남부 내륙철도를 대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 절차상 공기 단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강구를 해서 공기 단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적극 협력에 관련 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방침과 우리 도 입장이 같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경남도에서는 2022년도 착공하기 위해서 노력. 경남 서부 지역 주민의 수건이자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인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정부의 추진 방침이 확인된 만큼 경상남도는 오는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오는 2028년에는 고속 열차가 남부 내륙을 누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9살 학생의 몸이 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벌써 2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간병비로만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부모님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30일 아침 8시 반쯤 김해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창 교실로 향하던 중 복도 천장에서 갑자기 방화 셔터가 내려왔습니다. 2학년 소홍이는 친구를 따라 셔터 아래를 재빨리 지나가려 했지만 그만 빠져나오지 못해 목 부위를 눌리고 말았습니다. 갈까 말까 한번 망설이고 그다음 더 내려올 때 밑에 기다가 들어가는데 가방이 그 셔터에 이제 걸렸거든요. 그리고 2달 반. 서홍이는 병상에 누워 가느다란 숨만 들이쉴 뿐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강직을 풀어주고 각종 치료를 받으려면 24시간 간병인의 손길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학교 안전공제회에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어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 간병비와 각종 소모품비는 고스란히 가족의 몫입니다. 저는 소홍이만으로 이렇게 챙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전 당연하게 다 되는 줄 알았었어요. 어떻게 기저귀 물티슈 값도 안 된대요. 사고 후 경찰은 방화 셔터 결함이나 조작 실수 가능성에 대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 이 때문에 입건된 사람조차 없어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친구들은 정성스런 편지로 서홍이의 회복을 기원했고 교직원들과 인근 학교에선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습니다. 전국에서도 조금씩 성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소홍이한테 빨리 나아줘서 다 같이 놀자라고 적었어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한 서홍이. 하루빨리 일어나 친구들과 뛰어놀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최대 7도가량 떨어졌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2에서 5도 더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진주 영하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0도, 진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경남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되진 않았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6도, 함안 영하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0도, 양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7도, 산청 영하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0도, 합천 10도, 산청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장은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임명했는데요. 경남에선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읍장을 뽑는 선거가 고성군에서 치러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고성읍의 한 체육관. 공무원 6명이 한 명씩 무대에 올라 공약을 발표합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자 주민들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투표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군수가 임명했던 읍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 참여를 보장하는 읍장 주민 추천제로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제가 직접 뽑은 그 읍장이 행정적인 절차를 손쉽게, 그다음에 그 민원을 듣더라도 발빠른 대처를 해주셨으면 해서. 주민들이 뽑은 고성읍장은 내부 인사 추천권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도신주의나 소극적 행정이나 그리고 이전에 줄서기 잘하면 승진하는 문화는 없어지고 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고성군은 내년에는 면장도 주민이 직접 뽑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민 추천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19개 읍면동 가운데 7곳의 읍면동장을 주민 추천으로 임명했고 제주도도 내년부터 읍면동 주민 추천 임명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방적인 행정 구조를 탈바꿈하기 위해 나온 주민 추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투표에서 김현주 상리면 부면장이 최종 후보로 뽑혔습니다. 주민추천 대표인단 145명 가운데 49표를 얻은 김 부면장은 내년 1월 고성읍장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김 부면장은 소가야 밀리터리 체험랜드 조성과 청년 창업 지원과 청년몰 건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각종 특혜성 행정 처리로 논란되었던 창원 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개발이익금 문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창원시는 행정특혜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다며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M타운으로 알려진 창원 문화복합타운 사업 시공사가 작성한 개발이익금은 1,018억 원입니다. 창원시의 추정치는 최대 2,720억 원입니다. 2.7배 차이입니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고시정보기준 용역보고서상의 수익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한 정확한 개발이익금은 알 수 없지만 추정은 가능합니다. 사업 시공사는 1,018억 원, 사업자 측 감사보고서는 1,545억 원, 한국감정원 단가표를 적용하면 1,571억 원, 경실련 건축비 평균 단가로는 2,591억 원, 국토부 고시정보로는 2,720억 원입니다. 창원시는 자체적으로 사업 수지 분석 용역을 맡겼고
최근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공개할 수 없지만 사업자와의 협약 변경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특혜를 통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노창섭 창원시 의원은 840석이던 창원 문화복합타운 공연장이 400석으로 축소됐다며 각종 특혜를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얕잡아봤으면 이런 짓을 했을 거였나. 반드시 저는 수분양자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개발 일금을 저는 환수해야 된다. 전임 시장의 행정행위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강조되는 부분으로 잘 해결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원 SM타운 공사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개발 이익금 추정치가 더 불어나면서 특혜 논란 역시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어촌 뉴딜 300 신규 대상지 120곳 가운데 하동 구 노량항 등 도내 23곳의 어항과 어촌이 포함됐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한 곳당 평균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은 어항과 어촌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SOC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시가 내년 국비와 도비로 올해보다 19.8% 증가한 6,8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국비와 도비는 가야 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2단계 322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158억 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95억 원 등입니다. 특히 김해시는 근로복지공단 김해지사 유치에 따른 운영비 17억 원과 허황 후 창작 오페라 제작 비용 5억 원 등 11개 사업에서 국비 2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함양군 함양읍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한 군민토론회가 오늘 오후 7시 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화가 있는 작은 도서관 개관식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창녕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제21회 청소년 댄스와 가요 경연대회가 오늘 오전 사천시 삼천포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2019년 김해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김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어제 오후 5시 35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73살 박모 씨가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집 내부 20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콘텐츠의 합선으로 불이 났다는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이 회식을 이유로 야간 응급 환자의 이송을 자제해달라고 소방에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대 창원병원은 지난 11일 오후 송년회를 하기 위해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등의 수술이 어렵다며 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창원소방본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상대병원 측은 수술이 어려웠을 뿐 진료는 가능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어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메디치 포럼에서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수도권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중력에 맞서는 메가시티 구상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 지사는 수도권 블랙홀을 막기 위해선 공간 혁신과 교육 혁신을 통한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공공발주공사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지킴이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4년 10억 원 이상 공사 계약을 대상으로 도입해 2017년 5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도는 지난 6월 법 개정에 따라 도급액 5천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을 넘는 공공발주공사에서
노무비와 하도급 대금 등은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지급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다며 관급공사 체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해상 왕국 소가야의 위상을 보여주는 고성군 내산리 고분군을 출토된 유물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고분은 반지다 구조의 횡혈식 석실묘로 묘도부와 연도부, 현실로 이어지는 구조로 밝혀졌고 소가야색을 보여주는 수평구 연호와 대가야계와 신라계 유물이 출토돼 고대 해상 교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진주 아지매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진주성 안에 있는 나무 25그루에 손뜨개질한 겨울옷을 입혀 포근한 진주성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나무에 털실로 뜬 덮개를 씌우는 친환경 거리 예술로 포근한 겨울 풍경 연출은 물론 나무 병충해 예방과 월동 효과도 있습니다. 진주시는 그래피티 니팅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편의 접근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도내 18개 시군 222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모니터링한 결과 엘리베이터 미설지가 76%, 장애인 화장실 미설지가 21%, 주출입구 점자 미설지 10%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경상남도가 내년까지 무장애 행정복지센터 3개년 계획 수립과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19 특성화고 채용 박람회가 어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채용 박람회에는 김해 지역 4개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를 포함해 도내 25곳의 마이스터구와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지역 미취업 청년들이 참가해 구인을 신청한 45개 업체와 구직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어 제재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남FC는 지난 8일 창원에서 열린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관중 1명이 그라운드로 난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경기가 끝난 뒤 구단 관계자들이 심판진에게 항의하다 주심이 철과상을 입은 점 등이 징계의 원인이 됐습니다. 김종부 감독도 경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통영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통영관광개발공사 등은 11일 기준으로 올해 통영 케이블카 방문객 수가 85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된다며 개장 이후 해마다 방문객 수 100만 명을 넘겨왔지만 올해는 90만 명 돌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개장한 통영 루지 방문객도 지난해 65만 명에서 올해는 50만 명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